ETF 투자 유망 섹터 원픽은 어떻게 보시나요? 원픽은 무조건 그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라고 S&P 500 예. 그거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 스파이가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지거든요. 향후 10년은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인가요? 저는 한국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조건 중국하고는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그 파트너로 저는 최적은 한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ETF 한번 여쭤볼게요. ETF 투자 유망 섹터 원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ETF에서는 그래도 이 섹터보다는 저는 일단 원픽은 무조건 그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라고 S&P 500 예. 그거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결국 전 세계 증시를 선도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가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그 스파이라는 그거를 좀 투자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유리하다. 그거 말고 이제 미국 ETF 중에 좀 유명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KRBN이라고 있어요. 그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변동하는 7월 달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초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유럽에서 거래를 할 때 탄소를 1톤 배출을 하면 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탄소 국경세를 내기 전에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탄소 배출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너네 회사는 10톤만 배출해 이랬는데 2톤만 배출하면 8톤이 남으니까 그걸 판매할 수 있고, 20톤을 배출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30년까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이제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사든 간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RBN이 이제 친환경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ICLN이라고 친환경 사업에 또 투자하는 ETF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배출권 사업에 투자하는 ETF고, ICLN은 친환경 기업들 있죠.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1년, 2년 보고 투자하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보는 섹터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 부장님이 주식시장 어떻게 보신 게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네. 초반 10년은 한 중국 신흥국들이 되게 강했었고, 맞아요. 지난 10년은 이제 미국이 좋았는데 미국이. 향후 10년은 예를 들어 국가지수 중심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인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봤을 때는 수익률 면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도 더 크겠죠, 당연히 신흥국들이. 그렇지만 저는 한국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의 시대였잖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약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공급망 재편을 꺼내 들었어요. 무조건 중국하고는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중국을 철저히 몰락시키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방을 확보해가지고 조이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그럼 한국이 좋냐? 한국은 중국과 제조업에서 엄청난 경쟁을 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게 뭐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재정이에요. 재정 정책에 돈을 풀면 어디로 가냐면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가요. 실물 경제 들어가면 그 돈들이 다 투자로 들어갑니다. 실제 공장 짓고. 근데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로 저는 최적은 한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반도체 잘 만들죠. 2차 전지 만들죠. 통신 장비도 만들고. 못하는 게 없어요. CMO도 하죠. 배터리도 하죠. 자동차도 하죠. 거기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 건설. 전 세계로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산업을 다 골고루 제조업 기반으로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맛에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예, 또 원자력 발전도 아니 미국이 갑자기 한국한테 우리 원전 공동 수출하자. 설계 능력은 미국이 앞섰는데 근데 짓는 것도 한국이 잘해요. 미국이 이제 그런 설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같이 한번 가보겠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향후의 10년은 좀 한국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바라보고 좀 모아가기에 좋은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전 자동차. 왜냐면 한국의 자동차는 이제 옛날의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게 모빌리티로 바꿨어요, 방점을.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모빌리티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이제 현대차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전기차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만들기 시작했고, 로봇 회사 인수했죠. 자율주행 솔루션 만드는 회사도 만들었죠.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공할지는. 근데 이럴 때 저는 투자해야 된다 보거든요. 긴가민가 할 때. 왜냐면 성공하는 걸 다 알아버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시 친환경.
국내도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이제 회사가 친환경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과 안 줄이는 기업들은 간에 페널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 회사들 탄소 배출하는데 그거 안 줄이면 국경세 물어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뭐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ETF에 포함이 돼 있다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을 묶은 ETF는 따로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또 예. 한국에서는 많이 나오게 네,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성별 차이나 나이대에 따라서 손실 부분 게 좀 눈에 띄시나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떠나서 주식해서 일반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